지난번에 이용자 중심에서 주간보호랑 주간활동 서비스를 봤다면, 이번엔 공급자의 중심에서 주간보호랑 주간활동을 좀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둘의 가장 큰 공통은 주간이라는 건 낮 활동을 위주로 한다는 거고, 차이점은 사회복지사나 강사 내지는 직원들이 혼자서 모든 이용자를 커버를 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맥스 세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만 같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건데 이 둘의 가장 큰 공급자 중심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은, 공통은 낮에 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주로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장애 영역 안에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영역 안에서 15가지의 장애가 있는데, 그 모든 장애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 주 중심 장애 유형군은 발달장애인데, 주간보호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사, 강사 또는 직원들이 한 명이서 다수를 본다는 거예요. 한 명이서 프로그램실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도전행동, 문제행동 또는 폭력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단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요즘 쓰기 시작한 용어를 쓸게요. 문제 행동, 도전 행동,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폭력성은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고 같은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도전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 쇠중증일 경우에는 지원 인력을 쓰든지 아니면 직원이 한 명이 더 붙습니다.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내지는 강사들이 거의 전체를 아울러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장애 정도, 그러니까 중증도가 장애 등급에 따른 중증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조금 경한 수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랑 말이 통하고 행동이
제어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커버가 안 되는 체중증에 도전 행동 또는 폭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중점으로 한번 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직원을 붙여서 따로 옆방으로 보내주든지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 내지는 강사의 재량이고 또는 시설장이랑 직원들이랑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 상황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 직원들, 시설장 할 거 없이 많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간 활동은 뭐가 다르냐? 여기서 아무리 같은 유형의 장애일지라도 이 사람의 언어적인 거, 행동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을 맞게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한 명 내지 또는 3명을 맡을 건데 이게 한 명이 1대3이 될 수 있고 1대2의 비율이 될 수 있고 1대1의 비율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1대1 맞춤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주간활동 서비스 인력이 고르게 수요에 맞게 다 있지가 않아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날은 이 사람, 어떤 날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1대1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여기서 주간활동 서비스의 장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강도는 비슷하지만 복지사나 강사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실내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 할 때는 그나마 덜한데 실외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금 더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 바이 사람인데 주간 활동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주간 보호일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돌려서, 응? 그래도, 음, 진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수업 준비나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는 실외 활동 준비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덜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람에게 맞게끔 가야 되니까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되 조금 더 힘들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주간 활동은. 근데 힘든 맹점이 뭐냐면, 이게 지원 인력 하나를 갖다가 여러 사람을 뺑이치게 해놓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에 맞게 이걸 짜가지고 쭉 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 또는 몇 개월 이 사람 했다 몇 개월 저 사람 했다 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지. 지원 인력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고, 응? 사람마다 기능 범위가 다른데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 맥스 세 사람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힘든 거는 그 개개인의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 강사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국적으로 어떻게 인력 구성이 이루어지냐면 거의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힘든 거냐? 실제로 장애는 지적이나 자폐지만 이 사람이 언어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도전적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행동, 인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많이 겪어봤으면 괜찮아요. 이 장애를 많이 겪어봤거나. 근데 많이 겪어보지 않았고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또 그 파악하는 과정에서 맞춰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 장애인의 신호를 읽지 못해서 맞기도 하고 또는 물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신체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간 보호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일단 리스크는 똑같이 가져가되 그래도 활동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약간 똑같은 활동을 하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많이 겪진 않는 편이에요, 주간 활동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회복지사를 제공 인력으로 놓을 거면 또 다른 직군에서 이 장애 유형을 많이 겪어봤던 또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지적인 거나 심리적인 거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심리나 아니면 응용행동 분석, ABA 같은 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주간활동 서비스 현장에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 복지 쪽에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대처가 되는데, 아예 초임이, 아예 신입이 주간활동 서비스나 주간보호나 이런 것들에 오게 되면 이런 그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습만 할 게 아니라 위에 선임을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 보육교사들 매칭해가지고, 유치원 교사들 매칭해가지고 팀 티칭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은 조금 주간활동 서비스의 질도 어느 정도 조금 상향시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게 아쉽죠. 그런 어려움만 해결해줘도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인력은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 특성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시킬 게 아니고 팀 티칭으로 겪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주간 보호든 주간 활동이든. 근데 주간 보호도 마찬가지고 주간 활동도 마찬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시켜요. 배우질 않아. 주간 활동 서비스는 그나마 제공 인력이랍시고 실습이란 걸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 사회복지 실습이란 걸 하지만 각 기관이 다르잖아요. 청소년 영역에 있는 기관에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장애인 쪽의 영역에서도 하신 분이 있을 거고, 노인 쪽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나 제공 인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험 있는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과 매칭이 돼서 전수를 해주는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눈으로 보내는 언어적인 거,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몸으로 하는 신호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도전적 행동을 하기 전에 뭐 책상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들긴다든지 이런 신호를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거지. 문제행동,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이 사이클을 알아채려면 최소한 1년 또는 2년, 3년 이런 식으로 경험이 누적이 돼서 도저히 제어가 안 될 땐 제공 인력들이 피해주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도 같이 조심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주간
주간보호, 주간활동은 구전으로만 전해져요. 경험이 없어. 팀티칭이 전혀 없다고. 누적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처음 겪는 상황에 멘붕이 오는 거지. 멘탈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된다고. 이 현장의 어려움은 강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사가 장애인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상대해보거나 다뤄보지 않은 강사들은 처음 겪는 도전행동, 처음 겪는 폭력성, 처음 겪는 언어적 표현, 처음 겪는 너무 낮은 인지적 수준 또는 약간 애매모호한 인지적인 수준들,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팀티칭을 짜주면 그래도 심리적 소진, 신체적 손상, 신체적 소진, 이런 것들을 늦추거나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맨날 예산 얘기를 해. 예산이 필요한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필요하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지. 언제까지 개인 활동 보조가 일일이 뭐 이용자 여행 갈 때 따라가고, 아니면 언제까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이럴 거냐고. 아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사나 강사나 나머지 이용자들이 겪게 되는데 제발 모른 척 하지 말자고요.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어려움이 주간 보호의 어려움과 똑같다고. 주간 보호, 그러니까 요즘 정식 바뀐 정식 명칭으로 주간 이용시설이나 주간 보호나 똑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메인 세팅이 바뀐 게 아니야. 메인 세팅 안에 세부적인 게 추가됐을 뿐이에요. 완전한 개인 중심이 아니야. 로테이션 도는 게, 로테이션 돌 수밖에 없으면 로테이션 도는 만큼, 또는 그 하나의, 한 명의 복지사, 하나의 강사가 맡아야 되는 주간 활동 이용자, 주간 이용센터, 바뀌기 전 명칭 주간 보호,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응? 보고 학습해서 보고 같이 겪으면서 자기만의 자기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춰주고 나서 서비스의 질을 논해야지. 현장에서 겪는 핵심적인 이런 핵심 코어적인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게 바쁘면서 맨날 서비스만 쪼개면 뭐하냐고. 이거 그냥 겉핥기고 거칠애인 거지. 바우처 사업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바우처 사업으로 퍼냉길 생각하지 말고, 사회복지 쪽으로 퍼냉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 그러면 응? 중간 체계에서 뭐가 필요할지 보고 실질적인 사용자, 실질적인 이용자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이거를 해주세요 하고 맡겨야지. 그냥 법 만들고 그냥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 이용시설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면 누가 안 힘들겠냐고. 힘들지, 모든 직업이란 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다 사람인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겪어보지도 않고 현장에 들어가서 맨날 부딪혀서 알아내라고만 하냐고. 팀티칭이 먼저지. 먼저 겪어봤던 사람한테서 인수인계가 아니라 같이 겪으면서 이 사람을 파악할 시간을 줘야지. 파악할 시간도 안 주고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 이용시설, 무슨 시설 해가지고 사람만 튀다 많이 뽑게 해놓으면 뭐하냐고. 실질적인 기관에서의 인력들은 이용자가 너무 정해진 것보다 많아가지고, 또는 정해진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하고 똑같이 이용자를 받았는데 겪어보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야, 신규들은. 그러면 이 제공 인력, 이 사회복지사, 이 강사가 이 사람을 파악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그거를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교육으로 할 게 아니라 실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이론은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주간 보호나 주간 활동이나 어려움은 똑같아. 차이는 기본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음. 개개인별로 프로그램을 짜느냐, 짜서 이 사람과 동행을 해서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서포트 하느냐, 핀셋적으로 핀셋식으로 서포트를 하느냐, 아니면 깡금이 다 몰아 넣어놓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어놓고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밖에 비유를 못해서 비유를 하자면 동물 사육하듯이 모든 걸 하느냐의 차이라고. 공급자의 시선에서 봐도 이 핵심이 안 바뀌면 제공인력도 사회복지사도 강사도 장애인의 옆에 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핵심을 바꿔야 돼. 핵심 코어를 바꿔야 인력이 그만큼 버텨줘야 이용자들한테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돈만 나른다고, 기관에 돈만 준다고 이 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핵심을 알자고, 핵심을.